정규재 대표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황교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은, 정규재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규재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황교안 부하들은 다 감옥에 가 있는데, 또 황교안의 그 상관인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데, 황교안 혼자서는 감옥도 안 갔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떤 확실한 의견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어떤 그 투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로서 황교안은 정규재 대표는 그렇게 좀 굉장히 결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교안이 나설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정규재 대표의 칼럼을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교안은 지금 우파 태극기 세력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세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기 대권 후보인데, 물론 이제 과거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좀 온건하고 뭐 그 탄핵 사태를 위기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당시 태극기 우파에서 그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대통령 19대 대선 출마, 이것을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일찌감치 자기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태극기 우파 시민들에게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는 좌절감, 유약한 분위기, 이런 거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적극적인 분들은 황교안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 조원진, 이렇게 관심이 내려갔지요. 그리고 황교안의 처세에 대해서 꽃가마 타기를 원하는 사람, 거친 들판에서 싸워본 야전 경험이 없는 사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정규재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높이 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떠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투사로서의 분명한 어떠한 그 결단적인 모습이 없다. 이런 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규재 대표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은 결론을 좀 달리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도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여주었던 그 당시 굉장히 어떠한 그 다이내믹한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규재 대표와는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 물론 정규재 대표가 말하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자신의 입장, 자유민주주의 투사로서의 입장 이런 거를 분명히 발표하고 국민의 선봉에 서서 선명하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정치 경험을 보면 그런 것으로 됐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뭐 그런 거 정도가 그렇게 해서 되었고 전두환 노태우를 끝으로 그 다음에는 그러한 식의 선명한 작전보다는 김대중 같은 사람은 뭐 자기 입으로 정기 은퇴한다고 해놓고서는 몇 번씩 번복했고 김영삼은 김대중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이회창 같은 사람은 결국은 그 파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렇게 선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했던 이회창 같은 사람은 무릎을 꿇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선명성을 떨어뜨리면서 후보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선명한 입장을 취했다가는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대통령 그거 사과해라, 뭐 독재를 사과해라 그래서 뭐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결국 국민의 국민성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거, 선명한 것보다는 약간 불투명한 거, 여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성의 선악은 제가 따질 수가 없어요. 선명한 것이 옳다, 이렇게 간접적인 것이 옳다, 이것을 제가 선악을 제가 따질 만한 식견이 있지도 않고 제가 뭐 따진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가 뭐 그게 뭐 옳다 그러다고 얘기해 본들 옳아지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만한 권위자도 아니고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의 발언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선명함과 투명함보다는 약간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것을 선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민족이었는가, 정의롭지 못한 민족이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 많은 역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우리 국민성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국민의 국민성을 다소 선명하고 투명한 것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다소 간접적이고 불투명한 것을 선호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민성을 무조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선명성과 투명성을 앞세우는 그런 것은 좀 불리한 정치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정규재 대표가 원하는 황교안 대표의 투명성과 선명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요구사항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성,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국민성의 토대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눈치작전, 좋게 말하면 국민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이렇게 정규재 대표가 한마디로 황교안에게선 기대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부인하기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국민성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국민성은 절대 정규재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선명하고 투명한 그런 민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민족성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을 떠난 지도자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선악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선악은 저는 거론할 생각이 없고요. 일단 우리의 국민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눈높이에 맞는 식의 행동은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저께 이 정규재 대표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논평을 잠깐 이 전 동영상을 통해서 한 부분에서만 이야기했어요. 전 동영상은 다 이제 그 박근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탄핵에 대한 위상 정립, 그리고 배신자들에 대한 그 끝장 토론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일부를 할애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규재 대표가 했는데, 저는 한 문제만 딱 끄집어내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동영상을 제가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